그 당시에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되니까 5억 7천만 원 정도 주고 제가 그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5억 7천만 원을 이 집에 투입하는 게 정말 잘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팀입니다. 요즘에 인테리어 때문에 정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예전에 인테리어 견적을 받았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인테리어 견적을 정말 많이 여러 군데 받았거든요. 받고 거의 계약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는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번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마루 바닥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게 상담을 받다 보니까 다른 것들 뭐 화장실이나 뭐 그런 것들은 그냥 크게 신경 쓸 게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얘기가 됐는데 마루 바닥을 뭘로 할지 결정하는 부분이 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해서 그런지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기 너무 어려웠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가장 많이 하시는 게 강마루입니다. 강마루라는 것은 합판 위에 고강도로 이제 압축을 한 수지를 붙이고요. 그 위에다가 원목 무늬 같은 것들을 코팅을 한 것을 말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바닥 자재가 저는 강마루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 강마루에도 정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색깔도 다양하고 무늬도 다양하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정말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마루 같은 경우는 이게 뒤틀리거나 이게 틀어지는 현상이 없습니다. 열 전도율도 우수하기 때문에 난방을 했을 때 난방비도 정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점이 있습니다. 흠집이 너무 잘 생기고 스크래치가 잘 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월세를 살았던 집이 있어요. 그곳의 바닥재가 강마루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제 강마루인 집에 살아본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한 지 거의 2년이 조금 지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월세를 들어가기 전에 다른 세입자분께서 2년 정도 거주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린아이도 있었지만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을 보러 갔을 때 바닥에 이렇게 홈이 다 파져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이런 홈이 다 파져 있고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고양이가 계속 바닥을 긁은 거예요. 그런 게 되게 군데 너무 많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는 강마루를 한 번 안 써봤잖아요. 마루가 얼마나 무르면 이렇게 흠집이 잘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무리 월세를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매물이 없는 거예요. 월세 매물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도 그 집에 살면서 제 집도 아닌데다가 바닥이 너무 무르니까 정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트를 깔아놓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보면서 느꼈던 게 이 강마루라는 게 이런 게 되게 단점이구나 그런 점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강화마루입니다. 이 강화마루 톱밥에다가 HDF 판넬과 수지 필름을 붙여서 만든 바닥재인데요. 이 강화마루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 질감이 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화마루는 접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루와 마루를 연결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치와 철거가 좀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강화마루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표면이 너무 미끄럽고요. 쿠션감이 없고 겨울에는 이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마루가 뒤틀리고 이 틈이 벌어집니다. 제가 첫 집이 강화마루 되어 있었어요. 계속 강화마루를 썼었는데요. 가장 좋았던 점은 청소를 깨끗하게 하면 반짝반짝 이거 광이 나요. 바닥에서. 그리고 여름에도 되게 저는 시원했었거든요. 큰 불만은 없었는데 겨울만 되면 이게 틈이 벌어지고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 틈 안으로 먼지 같은 게 계속 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검색을 했죠. 틈을 어떻게 메꾸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망치로 이걸 세게 몇 번 두드리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겨울만 되면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원목 마루입니다. 이 원목 마루는 합판 위에 원목을 부착을 하고 그걸 도장을 한 바닥재를 말을 합니다.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열 전도율이 높고요. 이렇게 만지면 정말 나뭇결이 이렇게 만져진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질감이 살아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원목 마루도 이제 강마루와 비슷하게 표면에 이렇게 찍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목 마루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겨울에 강화마루처럼 뒤틀리거나 이게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폴리싱 타일인데요. 사실 저는 이 폴리싱 타일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이걸로 하고 싶어서 제가 견적을 되게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받아보니까 또 추천해 주셨던 것이 포쉐린 타일을 추천해 주셨어요. 제 친한 지인께서 직접 이 포쉐린 타일로 거실과 주방을 이렇게 하셨어요. 거의 5년 이상 이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한번 여쭤봤어요. 정말 이거 쓰고 있는데 5년 이상 썼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지금도 너무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점이 가장 만족하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여름에 바닥이 너무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돌이잖아요. 여름에 또 너무 시원하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딱 틀어 놓으면요. 오랫동안 그 따뜻함이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난방비가 되게 절약된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지인의 집에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세린인데 약간 회색 톤으로 쫙 깔았어요. 부엌까지 딱 깔았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세련되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뭐 강마루나 강화마루의 장점과 단점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도 이런 폴리싱 타일을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고 견적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이제 부모님들 정말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약간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이 바닥이라는 것은 항상 뭐 강마루나 원목마루나 강화마루처럼 뭔가 나무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뭔가 이게 돌로 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때 아이들이 어렸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집에서도 이게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아이가 넘어지면 더 크게 다칠 것 같아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견적을 받았을 때도 아무래도 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좀 비쌌고 아무래도 공사를 할 때도 좀 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도 요 폴리싱 타일로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민되었던 부분이 이 확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매수를 하려고 했던 곳이 이제 거의 10년 차 이상 구축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확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베란다 확장도 안 되어 있었고 방도 확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연식이 10년이 좀 넘는 아파트주 중에 보면 광폭 베란다인 곳이 있습니다. 다른 곳들보다 베란다 폭이 훨씬 넓은 곳들이 있어요.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곳이 광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 확장을 해버리면 거실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가족 중에 이제 집을 확장을 해서 사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추우니까 확장하면 안 된다. 확장을 해버리면 여름에는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 너무 덥고 겨울에는 또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을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주변 친구들 중에도 이제 확장된 곳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정말 그렇냐고 겨울에 정말 확장을 해놓으면 추운지 여름에 정말 더운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친구들 말로는 이게 단열 공사만 잘하면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불편함에 비해서 확장을 해버리면 공간을 정말 넓게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무조건 확장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떤 것까지 알아봤냐면 이제 확장을 할지 말지가 너무 고민이 되니까 이게 한번 해버리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제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폴딩 도어입니다. 저희가 카페 같은 데 보면 문을 이렇게 열었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베란다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봤는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처음에 이제 견적까지 다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희가 인테리어를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로는 너무 나의 취향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 집을 정말 많이 보러 다녔어요. 어떤 집이었는데 이제 그 집이 완전 올 수리를 다 한 집인 거예요. 근데 주인은 이제 본인이 올 수리를 했기 때문에 너무 뿌듯한 거예요. 당연히 이 집은 잘 팔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저희가 가보니까 너무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반영이 된 거예요. 특히나 이제 주방을 갔더니 거의 꽃무늬 타일로 주방을 다 이렇게 도배를 하셨어요. 본인은 그게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집 보고 나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올 인테리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나의
취향대로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그 집을 살려는 사람 마음에는 안 들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인테리어를 할 때는 대중적인 거, 무난한 것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많이 알아봤어요. 제가 그때 알아봤던 시기 5년 전인데 그때도 거의 제가 30평대 아파트를 올 인테리어 한다고 했을 때 견적이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자재값이 올랐잖아요. 비용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평당 200만 원 이상 한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돼요. 그래서 평당 200으로 한다 해도 하면 보통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5억인데 인테리어를 6천만 원까지 들여서 한다 했을 때는 5억 6천만 원 정도가 돼요.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아파트가 그 당시에 5억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합치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되니까 5억 7천만 원 정도 주고 제가 그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5억 7천만 원을 이 집에 투입하는 게 정말 잘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5억 7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드는데 제가 여기보다 입지가 좀 더 좋고 이제 입주를 하는 새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거의 비슷했어요. 이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들어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입주를 하는 이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새 아파트라고 하면 손을 댈 게 없어요. 요즘에 뭐 새 아파트도 본인의 취향대로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가는 분도 있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차피 새 아파트니까 다 새 것이고 깔끔하니까 그냥 저는 몸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같은 가격이라 했을 때 어디가 더 많이 오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새 아파트, 새로 입주하는 그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그 아파트로 실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매도를 했고요. 새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한다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 매수하는 가격과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 모두를 좀 합쳐가지고 이렇게 할 가치가 있는 집인가 그걸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래도 그 주변에 여기보다 더 괜찮은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 아파트하고도 좀 가격을 비교하면서 내가 어디를 사는 게 더 이득일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곳에 들어가는 게 더 가치가 있을까? 좀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인테리어 알아보고 하면서 되게 머리도 아프고 정말 이걸 하는 게 맞을까? 하지 않는 게 맞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인테리어 이제 업체에서는 어떻게든지 더 많이 하길 바라잖아요. 그때도 이 사람들의 말을 진짜 다 듣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테리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